앞으로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78세 박철수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평생을 교육에 바친 분이 치매 진단을 받고 실버타운에 들어가게 되면서 벌어진 놀라운 일인데요. 과연 그곳에서 어떤 기적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실 거예요. 저는 박철수입니다. 올해 78세죠. 평생을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 영자를 떠나보는 지도 벌써 3년이 흘렀네요.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책상에 앉아 옛날 제자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들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거든요. 가스불 켜놓고 물 좀 올려놔야지. 주방으로 가서 물을 올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하고 말았어요. 1시간이 넘게 지났을까요? 갑자기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뭔 냄새지? 황급히 주방으로 달려갔더니 물이 다 증발해버리고 주전자가 새카맣게 타고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딸 미선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마 이웃분이 연락을 했나 봅니다. 괜찮다, 괜찮어. 그냥 깜빡한 게야. 아버지, 이게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지난주에도 냉장고 문 열어놓고 주무셨고 그저께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로. 미선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멀쩡한데 뭐가 문제냐? 병원에 갔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여러 검사를 했지요. CT도 찍고 인지능력 테스트도 하고 경증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앉은 미선이가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족분이 돌보기 어려우시면 전문 시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미선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이천에 좋은 실버타운이 있대요.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내가 언제 남의 신세를 짓고 살겠다고 했냐? 내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혼자서 학원도 운영하고 수험생 아들도 돌봐야 하는데 저까지 돌볼 여력이 없다는 거요. 며칠 후 미선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보러 가주세요. 정말 좋은 곳이래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이의 눈에 고인 눈물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천 실버타운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던 집이 아니라는 게 마음에 걸렸죠. 아버지,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자주 올게요, 네? 미선이가 떠난 후 저는 방 안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은 거실에서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시던데 저는 도저히 그런 기분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청소를 하러 온 할머니 한 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나, 선생님이시네. 인상이 참 좋으시구만요. 전라도 사투리였어요.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저기 혼자서 뭐하고 계세요?
답답하시겠으라. 신경 쓰지 마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말씀을 그렇게 딱딱하게 하시네요. 저는 김순덕이라고 해요. 여기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73세라고 하시더군요. 저보다 5살 어리지만은 억척스럽게 일하고 계셨어요. 저 선생님은 뭐 하셨어라? 수학 선생을 했습니다. 아이고마, 그러면 정말 똑똑하시겠네요. 우리 동네에선 선생님 하면 존경받는 분들이었는데. 하지만 저 별로 뭐 대화하고 싶질 않았어요.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과 얘기한다는 게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지러웠어요. 중심을 잃고 복도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 할머니였습니다. 야간에 청소하러 왔다가 저를 발견한 거지요. 아이고 119를 불러야겠으라. 어서. 순덕 할머니가 직원들에게 소리쳤고 곧 응급차가 왔습니다. 병원까지 함께 따라와 주셨어요.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순덕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네요. 큰일 아니라고 하네요. 왜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인연인데 아이고 당연한 일이지요. 그런 걸 왜 물어보시나요? 그때 순덕 할머니의 미소가 참 따뜻해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요 앞으로는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하고 이야기도 하시고 그래서. 병원에서 돌아온 후부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순덕 할머니가 청소하러 올 때마다 한두 마디씩 나누게 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 기억은 점점 흐릿해졌습니다. 어제 일인지 지난주 일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오셨는데 저는 그분을 돌아가신 아내 영자로 착각을 했습니다. 영자야, 아유 어디 갔다 왔어? 배고프지? 내가 라면 끓여줄게. 응? 예 고마워지라. 순덕 할머니는 화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주셨어요. 나중에야 정신이 들어 죄송하다고 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아유 괜찮지라.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영자님 얘기 좀 들려주시지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의 추억을 얘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처음 만났을 때, 결혼했을 때, 딸 미선이를 낳았을 때. 좋으시겠어라. 사랑이 느껴지네요. 순덕 할머니는 진심으로 들어주셨어요. 제자들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왔다매 선생님이 정말 좋은 스승이셨구먼요. 그 아들이 얼마나 고마워했을까요.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비록 기억이 가물가물해도 누군가 제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참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순덕 할머니가 제 방을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어르신 이게 뭔가요? 그건 제자들이 보낸 편지들입니다. 제가 읽어봐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편지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 몰래 주신 장학금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한 저희 집에 쌀을 가져다 주신 거요. 선생님 지금도 어머니가요 말씀을 하세요. 불량 학생이었던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편지를 읽던 순덕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르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도우셨구만요.
정말로 대단하시지라. 어이구 별거 아닙니다. 그냥 어려운 아이들이 안쓰러워서요. 아이고 별게 아니긴요. 이런 선생님을 만난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예. 그때 순덕 할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존경과 애정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덕 할머니가 편지에 적힌 연락처들을 찾아 제자들에게 연락을 해준 거예요. 선생님, 저 김영호입니다. 첫 번째로 찾아온 건 현재 서울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50세가 된 영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호야, 아이고, 정말 네가 영호냐? 예,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몰래 주신 용돈으로 참고서도 사고 학원비도 냈어요. 영호는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나오려고 했어요. 그 후로 다른 제자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천시청에서 일하는 정수,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미경이, 부산에서 사업하는 태호까지. 선생님, 저희들 모임에서요 항상 선생님 얘기해요. 선생님이 안 계셨으면 지금의 저희는 없었을 겁니다. 실버타운에 소문이 났어요. 우리 시설에 정말 대단한 선생님이 계시다고요. 다른 어르신들과 직원들도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저는 예전의 활력을 되찾았어요. 비록 치매는 여전하지만요, 제 존재가 의미 있었다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딸 미선이가 방문했을 때 제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정말 밝아지셨네요. 이게 다 순덕 할머니 덕분이야. 그분이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몰라. 미선이가 순덕 할머니께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를 이렇게 돌봐주셔서요. 아이고 무리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더 행복해요. 지금 저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순덕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단풍잎이 빨갛게 물든 나무 아래서요. 순덕 할머니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 것 같아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나서 제가 더 감사하지라. 치매라는 병은 여전히 제게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평생 심어온 사랑의 씨앗들이 이렇게 다시 꽃을 피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박철수 할아버지의 얘기 들으셨나요? 어떠셨어요? 우리가 살면서 베푸는 작은 사랑들이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온다는 걸 보여주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은사님이나 도움을 주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성호 얘기강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